안녕하세요. 고스에듀 수학학원 원장 송석규입니다. 어, 오늘 이제 동북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본 당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한 밤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3학년 직전 보충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제가 1학년은 동북고등학교만 전담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는 오늘 제가 바로 이제 시험지 분석을 완료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했던 문제 5문제만 저와 같이 간단히 보면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이번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 시험 봐서 알겠지만, 첫 시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시험들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험이라는 건 실력 발휘를 내가 준비했던 것을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선행 또는 심화 문제, 모의고사 유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실력 발휘를 얼만큼 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도 보고 2학기 시험도 보게 될 텐데, 그 시험들을 항상 준비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번 시험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험 문제가 선생님들이 좀 어떻게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단답형 1번이 이제 문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한번 볼 것이고, 저와 같이. 그 다음에 이 시험지 총점을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총점이 100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100점 1점이에요. 문제 오류 문제를 아마 재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 재시험 보면서 점수를 거기서 0.1점을 깎으려고 큰 그림을 그리신 건지 어쨌든 뭐 공교롭게도 그렇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이게 재시험을 보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문제 오류가 분명하니 이건 학교에다가 이제 이의시청을 해서 반드시 재시험을 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같이 주요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7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우리가 수업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Z가 허수일 때 이렇게 생긴 복소수가 실수가 되려면 Z 곱하기 Z반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를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도 당연히 문제는 풀리겠지만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배의 Z 더하기 Z분의 4. 얘가 실수라면서. 그러면 2배의 Z 더하기 Z분의 4. 이 실수는 반드시 혈례를 붙여도 동일한 실수가 나왔겠죠? 그래서 두 개는 똑같다. 이렇게 식을 잡으셔야 되겠지. 그럼 혈례복수수의 성질에 의해서 너는 2배의 Z바 더하기 Z바분의 4. 이렇게 식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양변에 Z 곱하기 Z바를 곱해보면 2배의 Z제곱의 Z바 더하기 4배의 Z바는 2배의 Z 곱하기 Z바의 제곱 더하기 4배의 Z. 이렇게 식 작성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식 정리하면 우변 좌변으로 싹 넘길게. 그러면 2배의 Z의 Z바로 묶이죠. Z 마이너스 Z바. 다시 마이너스 4로 묶으면 Z 마이너스 Z바가 0이다. 그래서 Z 마이너스 Z바로 다시 한번 묶으면 2배의 Z의 Z바 마이너스 4가 0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라면 네가 0일 수도 있고 네가 0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Z가 무슨 수라고 했기 때문에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허수인 Z는
철례랑 뺐을 때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두 번째 가로, 네가 0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Z-Z바가 2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답을 얻어주시는 게 가장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복소수의 성질, 실수가 될 성질을 이용해서 Z 곱하기 Z바를 신속하게 구하고 넘어가야지 A 플러스 BI 잡아놓고 문제 풀면 시간 낭비예요. 시험은 실력 발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복소평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강조했고 딱 나왔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99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m 더하기 n의 최대값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조건을 한번 만족시켜 봤더니 제곱을 한 게 0이래.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얘가 0이어야 했겠죠. 제곱했을 때 0 되는 게 0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너는 i의 m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 얘가 0이 되게 m과 n을 결정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i의 거듭제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의 거듭제곱, 이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서 두 개의 합이 0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총 4가지 경우가 있고 이걸 일일이 계산해서는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먼저 첫 번째 i의 거듭제곱 한번 볼게요. 물론 얘는 간단한 놈이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거듭제곱을 해도 무방한데, 잘 보세요. i는 가로축 실수, 세로축 허수 부분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의 위치가 1인 이런 복소수죠. 그쵸? 그러면 요게 1제곱한 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복소평면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제곱한 게 90도 한 번 회전한 거고 복소수의 크기가 1이므로 제곱을 하면 1 크기가 되도록 여기에, 세제곱을 하면 여기에, 4제곱을 하면 여기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4개씩 반복하겠죠? 그럼 너의 위치는 i, 너의 위치는 마이너스 1, 너의 위치는 마이너스 i, 너의 위치는 1이 되고 4개씩 순환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거의 n제곱을 한번 볼게요. 그럼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축 실수, 세로축 허수 부분. 그래서 실수 부분이 루트 2분의 1이고 허수 부분이 루트 2분의 1짜리, 즉 다음과 같이 생긴 복소수인 거죠. 복소수의 크기는 1이고요. 그래서 1제곱하면 여기에요. 45도 회전. 복소수의 크기는 1이고, 그러면 제곱을 하면 45도 더 간 거니까 세제곱을 하면, 4제곱을 하면, 5제곱을 하면 6제곱, 7제곱, 8제곱 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복소평면 위에 복소수들을 위치시킬 수 있고 너는 8개씩 순환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앞에 있는 노란색 복소수와 빨간색 복소수를 각각 계산해서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0이 되고 싶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첫 번째 복소수에서 1이었다면 두 번째 복소수에서는 몇이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4제곱을 한 게 1인 거지, 노란색. 그러면 i의 4제곱, 4개씩 반복하니까 i의 8제곱,
i의 12제곱 다시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겠죠? 그래서 99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쭉 가면 i의 100제곱 여기까지인데 99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i의 96제곱까지 여기까지가 1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색 복소수에서는 마이너스 1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4제곱한 놈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4제곱. 그런데 이 빨간색 놈들은 8개씩 반복하고 있지. 자, 그러면 4제곱 다음 수는 12제곱, 20제곱 이런 식으로 커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너의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n값을 찾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4씩 커지고 있으니까 8씩 커지고 있죠? 8k 마이너스 4라는 일반항을 한번 써보면 계산하면 몇이죠? 12 하면 96이니까 92. 그래서 92제곱, 100제곱 이런 식으로 됐겠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m과 n이 모두 99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00은 또 탈락되고 92까지만 가능했겠죠? 그래서 나는 이 m과 n을 더했을 때 합이 궁금하니까 첫 번째 합 m 더하기 n은 188 이런 값을 얻어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노란색에서 4제곱한 1이 아니라 1제곱한 i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제곱한 i요. 자, 그러면 i의 1제곱 4개씩 반복하니까 i의 5제곱, i의 9제곱 이런 식으로 커졌겠죠? 그럼 너도 일반항 써보면 4k-3이니까 25배 하면 97이지. 그래서 쭉쭉쭉 가면 i의 97제곱까지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 겁니다. 너의 결과값은 i가 되겠죠. 자, 그럼 빨간색 놈은 내가 노란색에서 i를 원하기 때문에 빨간색에서는 마이너스 i여야 되겠지. 6제곱한 거. 그래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6제곱.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면 얘는 8개씩 반복하니까 14제곱, 8개씩 반복하니까 22제곱 이런 식으로 커졌을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일반항을 써보면 8k-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12배 하면 96, 그래서 94까지 갔겠네요. 그래서 나는 너와 너의 m과 n값,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럼 계산하시면 191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노란색에서 제곱을 함으로써 마이너스 1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면 빨간색에서는 8제곱을 해서 1을 얻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노란색에서 제곱을 했고 노란색 애들은 4개씩 반복하고 있으니까 i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커졌겠죠? 그럼 일반항 써보면 4k-2가 될 것이고 그래서 k 자리에 25 집어넣으면 100이니까 쭉 가면 i의 98제곱까지 존재했겠네요. 자, 빨간색에서는 플러스 1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몇이 되어야 되죠? 8제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8제곱에서부터 시작해서 8개씩 반복하니까 16제곱, 24제곱 이런 식으로 커졌을 거예요. 일반항 써보면 8K이고 12배 하면 96이니까 96까지 가능했겠네요. 그래서 나는 M과 N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194 이런 식으로 얻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요. 노란색에서 i를 3번만 곱할게요. 3번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리고 노란색은 4개씩 반복하니까 i의 7제곱 이런 식으로 커졌을 거예요. 일반항 써보면
4k-1이고 그럼 i의 99제곱까지 갖겠네요. 또한 빨간색에서는 즉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너는 플러스 i여야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i니까. 그럼 플러스 i가 되려면 제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너는 제곱부터 시작하는 거고 8개씩 반복하니까 10제곱, 18제곱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일반항 써보면 8k-6이 되고 12배 하면 96이니까 90에 98까지 가능했겠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m 더하기 n 값은 99에서 98 더한 거 더하시면 197 이런 식으로 얻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n 값의 최대값을 비교할 때 가장 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9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을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복소평면을 쓰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풀 때에는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단점, 시간 부족이 있기 때문에 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거는 반드시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문제를 꼭 연습풀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두 문제 이제 복소수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제 나머지에서는 2차 함수 그리고 인수분해 요 단원에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인데 얘는 생긴 모양이 다음과 같이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조금 변형한 문제고 요것도 심플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알 거예요. 이게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모의고사 유형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일반 유형서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형서 문제만 풀거나 일반 기출 문제만 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두 개의 내용을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5번 문제를 문제는 쓰지 않고 풀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fx가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랍니다. 이때 y 콜 2x라는 직선과 a, b, 두 점에서 만나고 있대요. 자, 그럼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fx가 이렇게 생겼고 y 콜 2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요 두 교점의 위치를 A와 B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에서. 그럼 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 fx와 gx의 교점을 이용한 함수식 작성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fx 함수와 ex 함수의 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라고 알려줬고 A와 B라는 교점을 얻고 있으니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럼 너를 통해서 fx는 3배의 x-a의 x-b 더하기 2x 이렇게까지 fx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가예요. 괜찮죠? 자, 이제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역시나 gx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랍니다. 이때 y 콜 2x와 어디에서? A에서 접하고 있대요. 간단하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위로 블록 2차 함수가 있고 y 콜 2x와 A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역시나 교점을 이용해서 식을 작성해 보면 gx와 2x의 차이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A라는 위치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너의 제곱이다. 그래서 gx는 x-a의 제곱 더하기 2x 여기까지가 나를 보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우리는 두 개의 식을 작성했는데
두 개의 그래프도 작성을 했고요. 이 상황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fx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y equal 2x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랍니다. 문제 보니까 a와 b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이 이쯤에 있었겠죠? 또한 위로 블록 gx 함수가 있는데 gx는 직선과 a에서 접하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gx 그래프가 간단하게만 그리면 뭐 이런 느낌으로 gx가 존재한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만 그린 겁니다. 자, 이제 다 조건을 한번 보시면 PQ의 길이가 여기가 P고 여기가 Q예요. 요 PQ의 길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OP의 길이, 이 연두색 길이의 몇 배다? 2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두색 길이를 K라고 하면 빨간색 길이는 2K가 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0,0이죠? 그러면 X축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P와 Q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하면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을 얻어낼 수가 있고 닮은 B가 K 대 3K가 되겠죠? 그럼 너도 K 대 3K, 즉 1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아하, 다 조건은 A에다가 세배한 것이 몇이구나? B구나. 다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건 이런 사실을 알고자 한다. 그럼 B가 3A라고 얻었으니 앞에서 요 fx에 있는 B를 대신해서 3A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라를 한번 보시면 fx와 gx를 더한 것으로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두 개 더해서 식작성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두 개 더해 보겠습니다. fx와 gx를 더한 것은 3의 x-a에 x-3a 마이너스 x-a의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이걸로 만든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너의 판별식은 0이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전개해 보면 너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12a의 x 플러스 9a 제곱 다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4x. 자, 그래서 정리하면 2x 제곱에 소거되죠? 자, 그 다음 것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0a의 x 소거되죠? 그 다음 것이 4x도 있고요. 소거되고요. 남는 것이 플러스 8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너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중근을 가져야 하니까 요 2차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식쓰란 얘기였어요. 자, 주어진 식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5a의 x 플러스 2x 플러스 4a제곱이 0이 될 것이고 동량이죠. 신경 써가면서 판별식 쓰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25a제곱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16a제곱이 0이죠. 그래서 9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4가 0이다. 이런 관계식을 얻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너를 만족하는 A의 뭘 구해라? 합을 구해라 하는 게 문제니까 A의 합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9분의 20 이렇게 정답을 얻어주시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라는 것은 조건들을 주면서 우리한테 깊은 생각, 깊은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겁은 먹지 말되
다만 각각의 조건들을 보면서 이 조건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하나씩 따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출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와 비슷한, 아주 비슷한 모의고사 문제가 우리 올림푸스 기출문제집에도 있었고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하신 거 아닌가. 저는 이 문제 되게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PX와 QX가 모두 2차식이라고 알려줬죠? 2차식입니다. 자, 이때 PX의 제곱 마이너스 QX의 제곱이 항상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저 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는 대놓고 뭐 하고 싶게 생겼죠? 인수분해하고 싶게 생겼죠? 자, 그럼 보시면 너는 PX 플러스 QX에 PX 마이너스 Q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얘가 중요한 건 이렇게 생긴 2차식이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괜찮죠? 자, 이때 제가 지금 연두색으로 쓴 P 더하기 Q 그리고 P 빼기 Q는 어떤 두 2차식을 더하고 뺀 거잖아.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두 2차식을 더하거나 두 2차식을 뺐을 때 그 결과값이 항상 2차식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개를 곱했을 때 몇 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이 무조건 몇 차식이다? 너도 2차식이고 너도 2차식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자, 그럼 보세요. 요 P 더하기 Q와 P 빼기 Q는 각각 어떻게 생긴 2차식이냐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며. 그럼 너는 X1, X1, X-1, X-2를 4개의 1차식을 곱한 게 너래요. 그러면 나와 너는 요 4개의 1차식들 중에서 2개씩 짬짬이를 해서 나와 네가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넷 중에서 어떤 2개를 내가 갖고 나머지 2개를 네가 가지면 곱한 게 이러한 4차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무엇을 갖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PX 더하기 QX가 X를 하나 갖고 X 빼기 1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PX 마이너스 QX는 X를 갖고 X 빼기 2를 가져야 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P 더하기 Q와 P 빼기 Q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2개 곱하면 얘 되는 거 맞죠? 가족권은 일단 만족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PX-QX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나 조건에 있는 P2 빼기 Q2, P1 빼기 Q1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P2 빼기 Q2는 여기다가 2는 거죠? 그럼 얘는 0이 돼요. P1 빼기 Q1은 여기다가 1는 거죠?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각각을 뭐 하기로 했죠? 절대값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거 크다. 이것도 만족하네요. 오! 그러면 P 더하기 Q와 P 빼기 Q가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이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자, P3 더하기 Q3이 24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여기다가 몇 넣어라? 3 넣어라. 3 넣으면 몇이 된다? 그런데 여기다가 3을 넣어봅시다. 그럼 3 곱하기 2 몇 되죠? 24가 돼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면 다시 P 더하기 Q와 P 빼기 Q를 곱하면 이런 4차식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4개의 인수 중에서 2개씩을 적당히 나눠 가진 것으로 예를 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기면 나 조건까지는 만족을 하는데 마지막 조건을 만족을 안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더니 P 더하기 Q가 그냥 X와 X-1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P배라는 상수배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P 빼기 Q는 위에서 쓴 P배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P분의 1배. 이렇게 쓰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P 더하기 Q가 다음, P 빼기 Q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여도 두 개를 곱하면 내가 원하는 4차식이 되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만족하게끔 숫자를 넣어보면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게 0, 여전히 0이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몇이 되죠? 마이너스 P분의 1이 되죠. 근데 어차피 너는 마이너스 띄고 나오면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수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큰 것도 맞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P 더하기 Q에다가 X 자리에 3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2가 아니라 P 곱하기 3 곱하기 2로 변할 거고, 즉 6P로 변할 거고 얘가 24면 된다. 그래서 P 값이 몇이다? 4다. 이렇게 P 값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리, PX 더하기 QX는 4배의 X의 X-1, PX 마이너스 QX는 4분의 1배의 X의 X-2라고 쓸 수가 있고, 이해 가시죠? 내가 원하는 건 Q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지 말고 뺍시다. P를 없애고 Q가 남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대로 빼면 2배의 QX, 그리고 우변 정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4X의 X-1에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X-1 이렇게 너프하게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양변 2로만 나누면 내가 원하는 QX는 2X의 X-1 마이너스 8분의 1 X의 X-2라고 QX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마무리, 내가 원하는 Q4는 집어만 넣으면 2 곱하기 4 곱하기 3 마이너스 8분의 1에 4 곱하기 2. 그래서 계산하시면 6, 4, 24에 빼기 1. 그래서 정답은 2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번 동북고 시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첫 번째로 했던 복소평면을 이용했던 문제 있죠? 첫 번째 거 말고요. 두 번째 복소수 문제, 그것과 요 17번 문제, 요렇게 두 문제가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최고 난도를 결정하는 두 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는 앞으로 수투를 공부하면서, 수투가 아니죠, 여러분은 미적분 원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꼭 잘 할 수 있도록 반복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요 단답형 2번까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단답형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뭐 관성적으로 쓰는 거지. 두근의 합은 5고 두근의 곱은 K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세 번째, 알파라고 하는 것도 요 위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뭐 해도 돼요? 대입을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K가 0인 거예요. 그러면 너에 의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너는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정돈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위의 식을 만족하는 K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돈해 볼게요. 가만히 봤더니 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필요하죠. 그럼 나는 알고 있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죠. 그러면 너에 의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마이너스 K에 플러스 2알파다. 이렇게 분리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연두색 부분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알파를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하시면 K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남는 것은 알파 더하기 K분의 2알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것도 구조가 같기 때문에 베타 플러스 K분의 2베타라고 쓸 수 있고 얘가 2가 되는 K값 구해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양변 2로 나누시면 알파 플러스 K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분의 베타 네가 1인 거고 양변에 알파 플러스 K, 베타 플러스 K를 곱하시면 첫 번째 항은 알파의 베타 플러스 K 빼기 두 번째 항은 베타의 알파 플러스 K는 알파 플러스 K의 베타 플러스 K다. 이렇게 식작성 가능했겠죠? 자, 정리하면 전개했을 때 알파 베타는 소거되기 때문에 K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K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K제곱.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얻어낸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더한 거와 곱한 것은 처리하시면 돼요. 처리하시면 곱한 거는 K죠. 더한 거는 5기 때문에 5K죠. 더하기 K제곱. 그래서 너는 K제곱 플러스 6K가 됩니다. 문제 보시면 K가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양변 K로 나눠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K 플러스 6. 여기까지 쓰면 2단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줍시다. 그러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죠.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식 다시 한번 써보면 K 플러스 6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였죠. 그래서 5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가 K였죠. 그래서 K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36은 25에 마이너스 4K. 그래서 넘기시면 K제곱 플러스 16K 더하기 11이 0이다. 이렇게까지 식을 완성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K의 합, K의 곱을 순서대로 써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K의 합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6, K의 곱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11. 이렇게까지 답을 얻어주시면 되고요. 뭐 많이 연습했던 그런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이용한 식의 변형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동북고 시험 문제에 대한 이제 주요 문항 해설은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문제 오류가 제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단답형 1번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문제의 의도는 알겠어요. 문제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일단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거였을 겁니다. 지금 fx가 다항식이죠. 상수항 구하는 게 문제잖아. 자, 그러면 어떤 다항식에 상수항은 뭐죠? fx에다가 0 대입한 게 상수항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아니, fx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이야. 상수항이 1이잖아. 그럼 상수항 1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죠. 다시요. 만약에 fx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야. 상수항 구하시오가 문제야. 2가 답이죠. 그러니까 양변에 x자리에 0 넣으란 얘기예요. 즉 다항식의 상수항은 F0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이걸 의도하신 것 같아요. 모든 x에 대해서 너를 만족한다고 하니까 위에다가 x자리에 0 넣어요. 그럼 F0, 이게 내가 원하는 값이죠. 더하기 F3은 x자리에 0 넣었으니까 10이고요. 밑에 식은 x에다가 3을 넣어요. 3을 넣으면 F3 마이너스 F0. 3을 넣었으니까 19에 14가 되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쵸? 나는 F0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두 식을 과감하게 빼줘요. 그럼 F3은 소거가 되고 2배의 F0은 몇이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F0이 몇이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죠?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는 가시죠? 자, 그러면 그냥 냄새가 좀 났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잘 보세요.
이걸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오류 난 겁니다. 수학 문제는 원래 그래요. 학교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거니까. 자, 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면 잘 보세요. 요 fx가 있어요. 그쵸? 요 fx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해봅시다. 됐죠? 자, 그럼 fx 더하기 3은 x 자리에 x 더하기 3 집어넣은 거니까 a에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b에 x 더하기 3의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것이 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제가 상수항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상수항은 c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면 2c 플러스 9a 플러스 3b가 상수항 10이다. 이렇게씩 쓸 수가 있겠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 이번에는 얘가 3x 더하기 5니까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fx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되고요. 빼기 가로 열고 fx-3은 똑같이 집어넣을게요. a에 x-3의 제곱 플러스 b에 x-3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가 3x 더하기 5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빨간색 식은 전개를 좀 할게요. a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a에 플러스 bx 마이너스 3b 플러스 c가 되고요. 얘랑 계산하면 너는 요렇게 소거가 되겠죠? 자, 앞에 마이너스 살려서 식 계산하면 너는 6ax 마이너스 9a 플러스 3b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아야 되니까 요 6a가 3이어야 되죠? 그래서 a 값은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너는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b가 5가 되죠? 얘가 2분의 10이니까 3b가 2분의 1. 그래서 b값이 6분의 1. 이렇게 a와 b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a와 b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너는 2c 더하기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9가 되고요. b가 6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0, 5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2c가 5. 그래서 c값은 5다. 이렇게 c값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기서 c값이 뭐죠? 내가 원하는 fx의 상수항이죠. 맞지가 않아요. 이게 왜 맞지 않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문제를 분석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출제하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문제가 잘못됐다는 사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서 반드시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건 제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학교 선생님이 아마도 어떤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하시다가 원래 그렇게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를 잘못 이렇게 문제 숫자를 바꿨다가 문제 오류를 밝혀내지 못하신 거 아닌가. 저는 문제 딱 보고 이게 개수가 딱 안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오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중간고사 첫 시험이었는데 아직 시험 중이기도 하고 남은 시험도 있겠지만 남은 시험 최선을 다해서 잘 봤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첫 시험을 본 겁니다. 앞으로 많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준비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됐기를 바라고 앞으로 남은 시험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